어느 날 나는 직장에서 지쳐 퇴근하던 중이었다. 시계의 초침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미 거리는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우리 집은 버스 정류장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는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입구가 보일 때 즈음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평소에는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라도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유달리 조용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발걸음을 재촉하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날씨도 쌀쌀했고 나는 빨리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던 중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내 뒤에서 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니 한 여자가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 나는 쉽게 말을 걸지 못하고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없이 계속 흐느끼고 있었다. 한참을 멀뚱히 서서 기다리자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내 영혼을 꿰뚫고 있는 듯했다. 여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범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갑자기 내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리며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려 화면을 확인한 후 다시 그녀를 쳐다봤을 때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닫고 쉬려던 찰나 갑자기 창문 너머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겁이 난 나는 커튼을 잠깐 젖혀보았다. 하지만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었다. 안도했지만 여전히 이상한 찝찝함이 느껴져 잠을 청하기 힘들었다. 다음날 직장에서 그 일을 몇몇 동료에게 이야기했지만 모두 그냥 꿈이거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었다. 하지만 나는 어딘가 마음속 깊이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떠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는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되었다. 그날도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나는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그날 밤과 똑같이 무언가에 끌리듯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벤치에는 지난번에 그 여자 대신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고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 소녀는 나를 보더니 말했다. 여기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신데. 소름이 돋은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경로로 다니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보게 되었다. 실종된 사람은 바로 그 여자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이곳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절대로 밤늦게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끔씩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흐느낌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 벤치에는 여전히 그녀와 소녀의 홀령이 남아서 그들이 찾고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그곳을 벗어난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더운 여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는 항상 어두컴컴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점이 조금 꺼림칙했지만 저렴한 월세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다. 이사 첫날 짐을 정리하다가 밤이 되어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불을 끄고 나자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런데 어렴풋이 누군가 내 방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 뒤 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복도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앞서 가던 그림자가 길끝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놀라서 그쪽을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 그림자가 비친 것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다. 늦은 밤이면 누군가 내 방문 앞을 달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리고 가끔은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귓가에 스친다. 처음에는 옆집에서 나는 소리일 거라며 애써 무시했지만 소리의 근원이 내 방 안이라는 확신이 들자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한밤중에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숨이 가빠왔다. 서늘한 공포가 심장을 움켜잡고 움직일 수 없었다. 다행히도 그 그림자는 천천히 사라져갔다. 또 다른 날 밤 왜인지 집에 들어서는 것이 무서워졌다. 복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찬바람이 스치고 문 앞에 다가설 때마다 귓가에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 오지마 하는 날카로운 속삭임이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웃 어르신께 이 모든 기묘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심각한 얼굴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그 아파트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린 여자아이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아파트에서는 이상한 일이 자주 일어나 입주자들이 자꾸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해졌다. 그리고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결국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밤중에 작은 제사를 준비했다. 집안을 정갈이하고 향을 피우며 조심스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이곳에서 편히 쉬어주세요.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후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묘한 소리나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문득문득 복도를 지날 때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은 여전했다. 마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결국 나는 그곳을 떠나 더 이상 그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가끔 그 창밖으로 희미하게 미소 짓는 실루엣을 떠올리곤 한다. 아마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곳으로 떠났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종종 도시, 전설이나 괴담의 형태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보통 일상적인 환경에서 시작되다가 점점 이상하고 섬뜩한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직접적인 경험담처럼 서술되며 독자들이 실감나게 느끼도록 꾸며집니다. 이제 그런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알려진 그 작은 마을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흉흉한 소문이 하나 있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은 늘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거기를 그지라 불렀다. 이 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몇십 년 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사람들은 그 집에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 얽혀 있다고 믿게 되었다. 이 집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어른들에 의해 철저히 금기시되었고 아이들은 호기심을 억누르며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마을 축제 날 밤 술에 취한 젊은이 몇 명이 그 집에 가보자는 내기를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소문이 있던 재훈이 자청하여 친구 몇 명과 함께 그 집을 탐험하기로 했다. 그들은 자정이 넘은 시각 손전등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그들은 방치된 정원문을 밀고 들어갔다. 정원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은 바람에 스산한 소리를 냈다.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삐걱거리며 열렸다. 그 순간 강한 곰팡이 냄새가 그들의 코 속으로 파고들어왔다. 집안은 외부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음침했다.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고 벽지 곳곳은 너덜너덜하게 떨어져 나가 있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깊어질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다. 방 하나하나를 지나가던 중 그들은 마침내 2층에 있는 주인의 방을 발견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재우는 겁내지 않으려고 애써 웃으며 그 빛을 향해 다가갔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들은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거울 속에는 그들 자신이 보이지 않고 대신 낯선 사람들의 얼굴들이 비치고 있었다. 그 얼굴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응시하며 서서히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공포에 찔린 그들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거울 속 얼굴들이 손을 뻗어 그들을 잡으려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뛰쳐나온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 집에 얽힌 과거의 실체가 그제야 이해되었다. 그 가족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 집에는 뭔가 있었고 그 존재가 그들을 거울 속에 가두어둔 것이 분명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젊은이들은 절대 그 집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소문은 더욱더 사람들 사이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아무도 그 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지만 가끔씩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의 창문을 바라보며 희미한 유령의 형상이 보인다는 이야기가 돌곤 한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변에는 절대 가지 않으려 했고 젊은이들은 모험이라도 걸 수 없다며 그저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먹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집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은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더욱더 커져만 갔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먼 도시까지 전해지며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흔한 한국 인터넷 공포썰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집의 진실은 아직도 그곳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